2025년 6월 4일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6월 2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날이죠. 이 대선 전날에 언론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5월 1일 전에 대법원에서 기각하기로 했다.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었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하고 이재명이 이거 기각으로 다 정해져서 알고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뒤집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 대단한 일이 생긴 거죠. 선거 전날.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죄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대선 후보로서 안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오던 이재명 후보에게는 오점이자 약점으로 있었죠. 그거를 6월 2일에 이제 깔끔하게 뒤집어 엎는 이런 방송을 했고, 그게 당연히 선거 전날이니까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급 효과는 엄청났죠. 엄청났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6월 2일 오전 10시 57분 문화일보,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는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 이게 전하는 말처럼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쓴다고 해도 단 한 글자도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죠. 같은 6월 2일 조선일보, 이재명이 대법원 쪽 소통이 왔을 땐 기각이랬는데 갑자기 파기환송돼서 황당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대법원이 선고 전에 이러면 세상에는 대법원의 뜻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 피고인에게 어떤 경로가 됐든 소곤소곤 했다는 겁니다. 기각이야. 안심해. 그저 선거 운동만 잘하면 돼. 이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어쨌든 다른 누가 이재명이 그랬대가 아니고 이재명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 이게 진짜면 재판거래죠. 이재명 씨는 안 그래도 재판거래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 사법농단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사람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인 공무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겠죠. 그러니 이게 진짜인가 라는 걸 밝히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나도 듣고 지금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했다. 말은 사실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진짜냐? 이재명은 참말을 했느냐 하면은 사법농단이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 허위였다. 이러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혐의가 뭐냐?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던 그것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혐의, 그게 되겠죠. 그러니 진짜라고 하면 이 사람이 참말을 했다고 해도 범죄자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범죄자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그냥 얼굴 내놓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파기환송심에서 나중에 당선이 됐는데 유죄 판결 나면 아까우니까, 그러면 헌법제 84조를 구겨 넣어서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해서, 그래서 이재명은 그 형 집행을 대통령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으로 그 파기환송심과 여러 개의 이재명 피고 사건, 이걸 막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혐의는 그것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3 대통령 선거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재판거래 사법농단 당연히 수사하고, 그리고 죄상을 밝혀서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수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해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죠. 이게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 그래서 선거범 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 선고는 1심에서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이 판결 선고가 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633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지킨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재판에 나가겠느냐? 안 나와도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 피고인의 출정에서 여기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걸석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도 소환을 송달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대통령 부재중 이러면서 받지 않는지, 그렇게까지 가면은 대책 없이 있을 겁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건, 언론이 들썩들썩한 사건이 6월 2일에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5월 1일 전에 대법원에서 이번에 결론 이렇게 내기로 했대라는 것을 알았을까? 본인이 알았다고 했죠. 그거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씨앗이 무엇일까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일 이후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이 사건, 대법원이 원래는 기각하기로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뒤집었어 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 말,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둘 다 범죄입니다. 이게 거짓이 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가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고 봤더니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들이 그게 5월 1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무죄로 될 거다. 기각이 되든지 무죄로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믿게 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출발은 2025년 4월 25일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지금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죠. 그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했죠. 여기에서 몇 가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밝혀놨습니다. 그거 참조하면 되고, 아무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들의 말은 그겁니다. 거기에서 지난 판례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라는 걸 가지고 이 무죄를 이끌어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뜻밖에도 B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게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인데 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판결에서 똑같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공표죄 그거로 기소돼 갖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달콤했겠습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바로 항소심에서 이 인용을 한 게 이제 보니까 B 판결을 6번이나 인용했더라. 이래 가면서 이게 바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이때 이런 확신을 하면서 이 뉴스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쪽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 아주 신속하게 퍼져나간 것은 이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한 주심법관이 대법관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박영재라는 대법관이 있다. 주심 4명 중에. 그런데 이 박영재가 이제 보면 이제 5월 1일 판결이죠. 여기에서 주심이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에서 무죄 나올 거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2023도 16586인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대중들이 항소심이 이걸 6번이나 인용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판결문을 썼는데 무죄 아니고는 길이 없네. 이런 글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4월 25일, 그 다음에 4월 29일에 대법원이 5월 1일에 선고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최신 판례로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왔고 6개월 전에 그 주심 대법관이 요번 판결의 주심이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 가는데 달라지겠냐? 이제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4월 29일에 5월 1일 선고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5월 1일에 선고한다. 그러면은 그때 왜 이렇게 너무 빠르게 생각보다 일찍 선고를 할까? 이런 것은 오히려 반 이재명 쪽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선 이제 4월 29일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뉴스를 보면은 이거를 5월 1일로 했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 하면서 중앙일보는 법조계의 의견들을 물어보고 거기서 아마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라는 거를 소개합니다. 기사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선 전에 유력한 주자 이재명 씨죠.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빨리 결론을 내서 그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러면 이재명 씨 무죄로 가는 모양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법조계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좀 일찍 내서 계속 이걸 끌고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정치 개입하는 그것도 그 부담도 털 수 있어서 이렇게 그냥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려고 한다. 대선 불확실성은 이재명 겁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 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되는 풀이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날짜를 이렇게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무죄가 됐든 파기환송을 하든 이러면 사법부가 정치 개입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번 대선이 직전 정권이 대통령 탄핵이 되고 하는 그런 대선이니까 이런 부담감을 느낄 거다. 이렇게 신문에서 쓴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 안팎에서, 이건 법조계 이랬는데 법원 안팎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빨리 그 후보자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된다. 물론 우리 기억하고 있죠. 5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느냐. 그동안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자료를 다 읽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4월 29일에는 다 올소만 있었습니다. 법원이 잘하는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중앙일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후보자 등록일 전에,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런 식으로 그 선고할 거다라는 예측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했다. 뭐냐 하면 벌써 한겨레 신문이 4월 25일에 그 기사를 실었는데 4월 23일에 김승환 의원, 이 사람이 판사 출신 친이재명계라고 하면서 김승환 의원이 또 김어준 유튜브에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5월 11일 안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 글쎄 그 일정도 이렇게 미리 빼낼 수 있는 겁니까? 아무튼 4월 23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4월 24일 바로 다음 날이죠. 정성호 의원, 이 사람이 친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기사는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5월 11일보다 더 당깁니다. 앞으로 5월 8일이나 9일 정도쯤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4월 23일에 5월 11일, 4월 24일에 5월 8일이나 9일, 그리고는 4월 29일에 5월 1일로 뒤로 바짝 잡아당긴 것이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찍 선고하는 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찾아보면. 심지어 4월 29일에 경향신문조차도 이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5월 1일에 선고를 하는 것은 6.3 대선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5월 10일에서 11일인데 그 이전에 스스로 사법부가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다 털어내려는 것이다. 어차피 이재명 세상이 올 거니까 이런 게 되겠죠. 게다가 경향신문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선거법 사건은 앞에서 법률 이야기했죠. 공직선거법 633 규정을 지킨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다. 느긋할 뿐 아니라 다들 희색이 넘쳐나죠. 전혀 긴장감이 없다 하는 겁니다.
4월 29일 현재. 게다가 매일경제 같은 4월 29일입니다. 매일경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5월 1일로 정해진 걸 보고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할 거라는 거를 기대하는 반응이 나온다. 기각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6월 2일에 기각하기로 했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나온 것이죠. 여기 김어준 방송을 보면 정리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가 그대로 그냥 판박이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매일경제 이 기각을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법률위원장이라고 뉴스에서 싣고 있습니다. 이 입장문을 발표했답니다. 입장문에서 앞에서 4월 25일 한겨레신문이 실었던 그 항소심 관련된 대법원 판결, 그것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이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고 기각을 기대한다. 이성윤 의원도 빠지지 않죠. 이성윤 의원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상고 기각을 예상한다. 딱 잘라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뒤인 지금까지 4월 29일을 봤는데 4월 30일 여기는 뭐하는 매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인터넷 뉴스를 올리는 곳인데 이론넷이라고 해서 4월 30일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D1 그렇죠. 5월 1일에 했으니까 제목에 무죄 확정 기각 가능성의 무게 예측을 아주 단호하고 위험하게 했죠. 편파적으로. 그다음에 중간 제목을 뽑습니다. 파기환송인지 무죄 확정인지. 그래놓고 법조계는 기각의 무게를 두고 있다. 기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파기환송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무죄라는 기사를 딱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 4월 30일에 조세일보. 그러니까 5월 1일 무죄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 털어내나 이런 제목에 이거는 그냥 선거운동이죠. 무죄 확정으로 사법 리스크 털어내나 아직 대법원 5월 1일에 선고를 하는데 4월 30일이면 벌써 확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세일보를 보는 이유는 대법원이 5월 1일에 그렇게 빠르게 선고를 하는 데 대해서 이제는 아주 훌륭하다는 이야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합니다. 보통 전원합의체 사건은 합의를 한 번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이재명 사건은 2번이나 심리를 해서 대법원이 신속 검토를 하면서도 아주 충실한 그런 심리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민주당 전반적으로 상고 기각, 무죄 취지, 기각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기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일에 이재명 후보는 5월 1일 전에 기각하기로 했다고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다들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월 29일인데 지금 23, 24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뒤에 4월 28일, 5월 1일 선고한다는 뉴스 나오기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4월 28일 YTN에 나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2심 판결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파기되기가 어려운 판결이고, 뭐 이유는 박영재 대법관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100% 기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각. 그것도 100% 기각이 벌써 4월 28일에 나왔다. 그렇다면 4월 23일, 24일, 25일에는 빨리 선고될 것을 알고 있었고 4월 28일, 29일, 30일에는 기각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무렵의 그 선거 기간이니까 댓글팀이라고 할까, 뭐 꼭 그렇게 범죄적인 그런 관념으로가 아니고 게시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친 이재명 쪽, 더불어민주당 쪽 게시판을 보면 4월 29일 오후 한 7시경부터는 이 상고 기각 100%라는 게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많습니다. 이거 상고 기각이다, 무죄다, 무죄 확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쫙 그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죠. 이렇게들 단꿈을 꾸고들 있었는데 보니까 정말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여기에 박영재 대법관이 다수 의견이었고 유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도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한치의 빠짐없이 다수 의견이었다, 박영재 대법관은.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부터 시작해서 이 6개월 전의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함께 했던 그 판결처럼 이재명 피고인도 무죄가 될 거다라고 했던 그것이 전혀 조금도 맞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구체성만 가지면 그러면 충분하다. 어느 동 어디에 사는 누가 나는 정말 이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안 갔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5월 1일에 많은 게 달라졌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피고인은 특별 취급을 받고 있죠. 선거운동 하는데 혹시 불편하실까봐 그 재판을 다 중지하고 다른 재판들도 중지해주고, 그죠?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선거운동에 전념하시라. 이런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의 도움으로 선거 운동을 참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2일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기각이었어. 그런데 이거 조희대가 바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방송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 몇 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대법원 쪽에서 깔끔하게 기각 이랬는데 파기환송돼서 황당하다. 대법원이 약속을 어겼어. 이렇게 징징댔다 하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도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이 있은 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있은 후 이제 언론이 또 시끌시끌했고, 그런 과정에 이제 해명을 하러 나온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6월 2일입니다. 전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직인데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그러면 이재명 후보 옆에 있던 사람인가 싶죠. 전 실장, 지금은 아니고, 이 사람이 YTN에 나옵니다. YTN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대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기각이다 이러면서 대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 표현을 직접 썼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지호 전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교통정리는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연락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쪽에서 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지호 전 실장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이제 일단 거짓이 되겠죠. 이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어디서 전해 들었나 보다. 이건 본인 생각이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 가면 써먹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말을 하다가 자기 입으로 했죠. 말을 하다가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각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서 억울하다는 거겠죠. 억울한 심경을 표현하다가 이 표현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놓고 각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방송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입을 놀리는 것과 우리가 듣는 발음이 틀리지 않습니다. 와전되고 말고가 없고 이 사람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와전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가 말을 그렇게 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참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또 변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변명하러 나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대법원에서 확실히 연락이 왔으면 그 말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각됐어야 하는데 판결은 기각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락이 오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 사람은 거짓이라는 말을 2번 한 거죠. 그래 놓고 요렇게 변명을 했다가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건데 이렇게 변명을 했다가 2번째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었고 이건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연락을 받은 시점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4월 23일부터 4월 30일 이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를 봤듯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또 와전돼서 전달된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선거 유세 기간이 길고 말마다 틀리죠. 이번에는 유세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인터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야기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사고를 쳐서 참 큰일이다. 큰일이다. 될 수 있으면 말 좀 짧게 해라. 유세도 좀 하지 마라. 이랬다는 그 한탄입니다. 이게. 그게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가 바로잡지 않을까 본다. 6월 2일인데 이미 일은 저질러 놨는데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도 뭐 믿어봐야겠죠. 이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의 이야기는 사고 났다라는 그런 곤혹스러운 태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정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방 비난만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배째라 하고 내가 당선되면 그냥 끝이야. 그렇지 않죠?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당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6월 2일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제주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디서 했다고 하냐면은 6월 2일 경기도 성남 주민교회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 말이 잘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다. 너희들 이거 뭐냐 이렇게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 김지호 전 실장도 이거는 대법원에서 미리 연락을 안 해줬을 거다.
이랬는데 그러면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연락이 온 거냐? 이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그래 놓고는 조작이나 왜곡은 옳지 않다. 한마디도 지금 사실과 관련된 거 이야기 안 하죠. 동문서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국민의힘 이거 대한민국 정치에 심각한 문제다. 정말 본인이 대책이 없구나. 일 저질렀구나. 범죄 저질렀구나. 안 그러면 변명을 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 일단 사과도 안 했고 정정도 안 했고 사과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때 이미 나가지고 전해줬다는 거를 증명하든지. 근데 김지호 전 실장도 이거는 아닐 거다. 거짓인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다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법원과 직접 소통을 했다가 아니고 대법원이 기각하기로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해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했던 그 방송을 직접 보면서 녹취를 했습니다. 그게 2025년 6월 2일 이 김어준 유튜버 진행자가 김어준 씨입니다. 이 방송을 녹취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전체 처음 여기 들어간 데가 1시간 49분 54초로 표시되는 데부터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이 많은 과정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시종일관 생글생글 거리면서 절대로 무슨 당황했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아주 대단히 극강의 체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 전혀 예측을 못했어. 그게 바로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1시간 50분 10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자, 이 이야기들이 김어준 방송에 특종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되잖아요. 대법원 쪽에 소통이 있는 겁니다. 직접은 안 오지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쪽에 소통이 되는데 이재명 씨 인생관, 가치관이 보이는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라든지 하는 거는 다 뒤로 세고 있고 자기들 정도 되면 이거를 다 빼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쪽에서 이재명 씨 앞 해갖고 편지를 보내준 건 아니지만, 직접은 안 오지만, 대법원 판사가 직접 걸어와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겠다 였다고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해요가 말이 안 맞죠. 항상 이렇게 말을 질질 끊는데, 제가 들은 바라는 건 본인이 들은 겁니다. 본인이 들은 게 뭐뭐라고 해요. 본인이 들은 걸 남이 네가 이걸 들었어. 네가 들은 건 이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뭐였다고 해요라는 이 꼬리는 띄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였다. 자, 정리 나왔습니다. 앞에 정리라는 말이 있었죠. 앞에 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행자가 저도 비슷하게 얘기 들었어요. 김어준 씨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이 알고 있으면 6월 2일 현재 유권자는 이재명이 얼마나 억울할까. 기각하기로 했다고 둘이 다 알고 있었는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을 지키자. 뭐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의 정의감이 끌어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빨리 정리해주자의 뜻을 부연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빨리 기각해주자. 기각 나왔죠. 앞에서 뉴스 보면서 얼마나 기각이 많이 나왔는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쪽에서 기각이라고 정한 겁니다. 진행자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자, 녹취를 하고 우리가 직접 들을 때는 이 사람의 말의 강약을 다 살려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를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 사는 세상에 이 소통이 되고 있는데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자, 이 정도 되면은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을 보면. 그러니까 진행자가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고 또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6월 2일에 이 긴 시간 이재명 후보의 일생을 문제가 됐던 거를 싹 정리해 주면서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억울했고, 그리고 그걸 참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마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관이 서로 둘이서 말이 엇갈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바꿔 이러니까 진행자가 조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과정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바뀌어서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정해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이걸 뒤집어 엎었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저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구나.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했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빨리 해주는구나. 대법원이 이재명 밑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일이 투표일인데. 그래 이제 진행자는, 평론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모두가 다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시국도 시국인데 판결 내용이 그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어요. 4월 25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그것이죠.
그거 베껴서 쓴 게 고등법원 판결이에요. 자, 얼마나 희희낙낙하는지 보이죠? 그거 베껴서 쓴 게. 여기에서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 이번 대법원 5월 1일 파기환송심의 주심인데, 이 대법관이 6개월 전에 냈던 판결 2023도 16586에서 무죄 판결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대법원에서 기각을 결정했으면 이유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와서 YTN에서 해명을 할 때처럼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선거 직전에 막판에 거짓말로 표몰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대법원이 그렇게 내통을 한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김어준 씨 그러니까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 이재명 후보가 그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은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항상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합니까? 그리고 이 예를 든 16586 사건하고 이재명 피고인의 사건이 동일하지 않죠. 대충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가 유죄 나왔다가 무죄 나왔다 그러니 이번에도 무죄 나올 거다. 그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하하 웃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기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한참 6만 쪽 읽었냐 하면서 무슨 100만인지 200만인지 그런 대중이 정상적인 대중인가 의심도 가는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청원하고 또 정보공개 청구하고 막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도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논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한 거구나. 대법원하고 무슨 내통을 했다기보다 거짓말을 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증거가 6만 쪽이에요. 안 봤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대법원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전에 친이재명 측 그리고 대부분의 그냥 소개한 언론들 봤죠. 대법원이 일찍 판결을 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이고 심지어 칭찬까지 하고 아주 기대가 만만했죠. 다들 좋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지금은 안 봤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하하. 자, 안 보고 했다는 것도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이 입증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이게 6월 2일 사건입니다. 자, 녹취한 거 봤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방송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말이 사실이면 거짓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와서 YTN에서 한 이야기는 거짓이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하니까 사실이면 부분은 이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결국 거짓이었구나.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 그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변명도 못하고 선거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고 이런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사실이면 재판 거래니 사법농단이니 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거짓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동일한 그러면 이 사람은 걸핏하면 이런 범죄는 노상 저지르는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일을 시켜도 좋은가?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찾아본 바로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6월 2일에 한 말은 이게 사실이면 대법원을 어떻게 해야 하겠죠? 이재명 씨하고 같이. 거짓이면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감옥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몇 %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든 대선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법은 법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더구나 공수처를 마치 이재명 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의 수족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 사항이 아니다. 검찰이 이것을 맡아서 수사에 즉시 착수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